7화에 무대, 배우, 설계자 얘기가 많이 나와서 무대 미술과 출신 설계자 원상아에 주목하여 리뷰 영상을 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성지순례 채널이 되었네요. 어디까지나 운이 좋았습니다. 자, 정말 자극적인 8화였죠. 특히 끝나기 20분 전 몰아치는 전개는 숨쉬는 것도 까먹고 본 것 같아요. 짜릿한 전개였습니다. 우선 오늘 8화를 차근차근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는 가짜 5인주는 원상아가 그의 클라이막스를 위해 준비한 설계였죠. 정말 진아영이 살아있는 게 아닐까 하며 감정적으로 변하는 5인주를 자신이 심어놓은 배역들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한 원상아는 짜릿하기 그지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건 모두 다 할 수 있는 원상아에게 인생은 무료했고 강한 자극이 필요했겠죠.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비밀 연극.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람을 가지고 노는 인형극을 시작한 겁니다. 진아영과 5인주 둘만이 아는 멘트들을 원상아가 알고 있는 이유 역시 모든 연출은 원상아가 짠 거였고 그 모든 걸 카메라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겠죠. 이전 화에서 진아영과 똑같이 인주에게 자켓을 벗어준 행동을 보고 CCTV로 지켜보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카메라를 통해 봤던 장면을 그대로 따라한 거였습니다. 4년 전 인주가 입사할 때부터 모든 게 원상아가 설계한 무대였다니 어떻게 보면 한국판 트루먼 쇼였네요. 원상아가 정말 사이코 같은 건 진아영이 죽던 날 밤 진아영에게 모피 코트를 입혀 자신의 작품과 똑같이 설계해서 죽이고는 집으로 돌아와 너무나 홀가분하게 춤을 췄다는 겁니다. 마치 연극이 끝나 홀가분한 상태로 커튼콜에 나온 배우 같아 보였죠. 자, 그런데 송곡리에 마무리된 진아영 연극과는 다르게 5인주 연극은 원상아의 설계대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결말 부분이 뒤바뀌었죠. 그녀의 설계대로라면 5인주는 난초 사기꾼이 되어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창문으로 떨어져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헌데 가방 안에는 700억 대신 벽돌이 들어가 있었고 인주의 손에는 총 한 자루가 지워져 있었죠. 난 이 표정이 제일 좋아. 꼭 장난감 잃어버린 어린애 같아. 원상아가 한 방 먹었습니다. 이 설계자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주는 700억을 벽돌로 바꿔치기 했을까요? 저는 최도일이 해준 말, 끝까지 아무도 믿지 말아요. 이 총과 현금 말고는. 이 멘트가 인주를 지켜준 것 같습니다. 결국 인주는 진아영조차도 믿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원상아가 짠 설계 중 하나인 진아영인 척 쓴 이 쪽지 때문에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습니다. 5인주는 오키드 회사에서 진아영을 이어 난초를 관리했었죠. 그리고 그 난초를 관리하면서 진아영이 남긴 난초 재배일지를 유심히 읽었었습니다. 해당 쪽지가 진아영이 죽기 전에 써둔 메모가 아니라면 인주는 아마 이 필체가 진아영의 필체가 아님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 시점에서 돈을 돌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프닝에 나온 3장에 있는 복선들 중 푸른 난초, 신의사의 차, 원상우와 박재상의 장난감 병정은 나왔는데 이 노란 공과 벽돌만 나오지 않았었죠. 오늘 이 벽돌의 정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후 병실에서 비몽사몽하던 인주가 꿈에 나온 진아영한테 이런 말을 했죠. 이거 가지고 기어서라도. 이거 안 가져갈래. 너무 무거워. 이건 역시 복선이었습니다. 이 돈의 가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서이기도 하고 실제로 안에 벽돌을 채웠기에 인주가 너무 무거워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인주는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인주는 원상아를 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푸른 난초약에 취하기도 했고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주인공이 살인을 행하는 전개가 나와서는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때문에 원상아가 총에 맞아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아무래도 인주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질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이 말 하고 갈게요. 무슨 일 생기면 내 동생들 목 꼭 좀 챙겨주세요. 인주는 무슨 일이 생기면 동생들 몫을 꼭 챙겨달라고 도일에게 부탁합니다. 아마 벽돌과 바꾼 700억의 행방은 최도일에게 맡겨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700억이 숨겨진 공간은 예고편에 나온 이 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주가 빠질 또 다른 위험은 무엇일까요? 오늘 박재상은 싱가포르에도 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절대로 너희들 도망갈 수 없어. 이 시간에 싱가포르에도 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배신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아. 인주가 처할 위험은 박재상의 사람들로 인해 닥치는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박재상은 원상아의 비밀 연극놀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박재상은 선거를 앞두고 원상아를 가둔 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야 돼.
우린 목표가 있잖아.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서기로 했잖아. 당신 행동들이 그걸 힘들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서기로 했잖아. 이는 대통령이 될 자신과 용부인이 될 원상아를 뜻하는 것이고, 이게 원상아가 박재상을 캐스팅한 이유라고 했죠. 효린 아빠를 캐스팅한 건 나예요. 대통령 부인이 되고 싶어서요. 즉 박재상은 원상아가 만든 설계에 열심히 일하는 배우입니다. 이어서 말한 당신 행동들이 그걸 힘들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는 당신의 비밀 연극 놀이가 지금 당장의 목표 서울시장 당선 길에 방해가 되니 어쩔 수 없이 가둔다는 의미 같습니다. 즉 원상아의 살인 놀이가 자신의 선거에 방해가 되니 약을 먹고 잠시 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결국 박재상은 원상아의 비밀 연극을 알고 있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원상아를 가둔 것 같습니다. 진아영이 죽던 날 차를 몰고 급하게 진아영이 집에 간 것도 비밀 연극을 즐기는 원상아를 막기 위해서 혹은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둘 다 미친놈들이라는 소리죠. 8화 예고편에서는 오인경이 박재상과 대면하여 말을 나누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박재상의 사람들로 인해 위험에 빠진 인주를 인경이가 구하기 위한 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복선이었던 원상아의 소름 돋는 실체가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이야기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원상아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과거 스토리와 과거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정난해와 원기선 장군의 스토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상아가 딸 효린에게 했던 말, 아이가 엄마 지켜주는 거 아니야. 엄마가 효린이 지켜줘야지. 이 말과 1995년 원상아의 작품 소개에 나온 Why does she die for me? 왜 그녀는 나를 위해 죽는가? 라는 복선을 보면 원상아 엄마는 원상아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당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추측은 다음 내용이 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복선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특수부대로 활약한 정난해의 비밀이 남아있죠. 오늘 오인경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최희재 집 메모지에 붙어있던 베트남 전쟁에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란 협회에 이용기 총무일 확률이 높겠죠. 이 사람이 보여준 영상에도 베트남 전쟁에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란 현수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베트남 전쟁에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적절치 않으니 시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고엽제는 제초제로 몇 시간 만에 잎이 타들어갈 만큼 독성이 강하기에 악마의 화학 물질로 불리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이 고엽제를 밀림에 살포하였고 이로 인해 베트남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그리고 한국군 역시 많은 부작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한국에도 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지원 제도가 있으며 이를 온전히 받지 못한 피해자들 역시 존재합니다. 이용기 총무 역시 너무 억울하다고 했죠. 너무 억울하니까 베트남 난민들한테 사과하고 심지어 그 베트콩들한테도 하는데 우리한테는 안 한다고. 그 답답한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같이 참전한 한국군 피해자들에게는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난의 멤버였던 박일복 씨 역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했다고 하니 제보진 베트남전 참전 용사세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피부병이랑 정신질환을 앓으셨어요. 원기선 장군이 수행한 작전 중에 악마의 화학물질 고엽제를 살포한 작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해서 이용기 총무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제일 잘 싸운 전투에서 1인당 20명의 베트콩을 사살했다고 하는데 한국군 길드시 20대 1 정도거든. 한국군 1인당 베트콩 20명을 죽인 거야. 원기선 장군을 필두로 구성된 정난의 멤버들은 1인당 100명의 베트콩을 사살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대 1. 절대 돌아오지 못할 작전이었어. 이는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은 사람들이죠. 애초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차출하기도 했지만 이용기 총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온 거야. 귀신이 들렸다는. 난초 귀신. 귀신이 들렸다. 아무래도 푸른 난초의 도움을 받은 것 같죠. 푸른 난초가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멘탈적인 효과로 정난의 멤버들을 살인 병기처럼 만들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 화에서 이용기 총무는 실제 전쟁 당시 망설임 없이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군인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망설임 없이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군인은 많지 않아요. 전체의 한 2% 정도?
만약 푸른 난초가 특수작전에 참여하는 정난의 member들에게 사람을 망설임 없이 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평균 1인당 20명이었던 사살 능력이 1인당 100명으로 늘어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정난의 멤버들이라면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도 일반인처럼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푸른 난초향을 맞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이미 사람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인주가 교통사고 당하기 직전 흰 차가 중간에 막았는데 이 차는 누가 보낸 것일까요? 이것까지 원상아가 짠 무대였을까요? 아니면 최도일이 보낸 동아줄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흰 차를 운전했던 사람은 목숨을 건지기에는 사고 현장이 너무 처참하네요. 이상 오늘 작은 아씨들 8화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복선 해석과 내피셜이 흥미로웠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저와 함께 작은 아씨들을 정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드라마 속 복선이나 혹은 궁금한 점들 역시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소통하며 더욱 알찬 채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은 볼품 없잖아.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